수시 원서 접수가 오늘 마감된 대학들이 있죠. 건국대, 서울시립대, 성신여대, 연세대, 이화여대와 전주교대인데요. 서울시립대가 경쟁률 발표를 좀 늦게 해서 시립대를 뺀 5개 대학의 최종 경쟁률을 살펴보겠습니다. 건국대학교 전체 경쟁률은 25.83대 1로 마무리됐습니다. 작년 경쟁률보다 3 정도가 오른 건데요. 교과 전형과 논술 전형의 상승폭은 작았었고요. 종합 전형은 크게 올랐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인 KU 지역균형 전형의 경쟁률은 작년 대비 0.52 상승한 11.01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주로 자연계열 학과들의 경쟁률이 높았고요. 인문계열 학과들의 경쟁률이 낮았습니다. 경쟁률이 높은 학과를 보면은 화학과, 환경보건과학과, 식량자원과학과, 수학과, 동물자원과학과 같이 자연계열 학과들의 경쟁률이 높았어요. 이 중에서 환경보건과학과 경쟁률은 작년 8.5대 1 경쟁률에서 가장 크게 오른 학과인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동물자원, 수학, 화학 모두 경쟁률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과들의 작년 입시 결과를 보니까 70% 컷이 2점대로 발표되었던 곳들이더라고요. 작년 입시 결과를 보고 그래도 여기는 한번 써볼만 하지 않을까 이랬던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국어국문학과, 지리학과, 중어중문학과, 기술경영학과, 1어 교육순으로 경쟁률이 낮았습니다. 인문계열 학과들이죠. 이 중에서 경쟁률이 가장 낮은 국어국문은 작년 70% 컷이 인문계열 중에서 가장 높게 발표되었던 곳이에요. 융합인재학과와 더불어서 가장 높았었죠. 경쟁률이 높은 곳도 그렇고 낮은 곳도 그렇고 작년 입시 결과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인 자기추천전형은 경쟁률이 크게 올랐습니다. 작년보다 3.94 상승한 21.87대 1의 경쟁률을 보였어요. 이 경쟁률 상승도 자연계열 학과들이 주도했습니다. 경쟁률이 높은 곳을 보면 시스템 생명공학과, 기계공항공공학부, 그리고 화학과, 생명과학 특성학과, 융합생명공학과였는데요. 융합생명공만 작년에 비해서 9대 1 정도가 오른 거고 나머지는 모두 경쟁률이 10대 1 이상 높아졌어요. 이것들 외에도 줄기세포재생공이나 수학과도 10대 1 이상 경쟁률이 높아졌습니다. 이 중에서 시스템 생명공이나 기계항공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논술 전형보다도 경쟁률이 높거든요.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학과에 지원하신 분들은 너무 큰 기대를 하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반대로 경쟁률이 낮은 곳은 중어중문, 응용통계, 영어교육, 지리학과, 1어교육 순이었고요. 모두 인문계열 학과들이었습니다. 건대 자기추천 경쟁률이 꽤 큰 폭으로 올랐지만 중어중문이나 응용통계, 영어교육 같은 곳은 작년보다 경쟁률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논술 우수자 전형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과 큰 차이는 없었는데요. 학과별로 보면 좀 차이가 있어요. 경쟁률이 크게 낮아진 곳도 있고 크게 오른 곳도 있습니다. 교과와 종합전형과 다르게 경쟁률이 높은 곳 중에는 인문계열 학과들이 많았습니다. 순위를 매겨보면 수계일을 빼면 경쟁률 높은 13위 학과까지가 모두 인문계열 학과인데요. 단 상경계열 학과들만큼은 예외였습니다. 경쟁률이 30대 1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아무래도 수리, 논술이 포함됐기 때문인 것 같은데 수학을 조금 공부하는 인문계열 학생들이라면 수리, 논술이 포함된 상경계열 논술로 지원하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경쟁률 차이가 굉장히 크니까요. 수리, 논술을 꼭 100점 맞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내일 마감되는 대학에 논술로 지원해 보려고 한다면 한번 이런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경쟁률이 낮았던 곳은 부동산학과, 수학과, 수학교육과, 산림조경학과, 식품유통공학과였는데요. 수학과나 수학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낮은 편이지만 그래도 논술 성적이 높아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작년 건대 수학과 입시 결과를 보면은 논술 성적의 평균이 91.6점이었는데 물리학과는 78.6점, 화학과는 79.7점이었어요. 상당히 점수가 차이가 크게 났죠. 이런 점도 논술 전형 지원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성신여대는 전체 경쟁률이 12.9대 1로 작년과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단 전형별로 보면 다른데요. 교과 전형은 크게 하락했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올랐습니다. 교과 전형 경쟁률은 6.78대 1로 작년 대비 절반 정도로 하락했습니다. 굉장히 크게 하락했어요. 31개 학과의 경쟁률이 하락하고 5곳이 올랐는데 그 오른 학과 중에 정치외교, 유아교육이 있었습니다. 경쟁률 높은 순위 1, 2위를 차지했죠. 그런데 3위부터 5위까지에 있는 중어중문, 한문교육, 통계, 빅데이터 같은 곳은 경쟁률이 높긴 하지만 작년에 비해서 경쟁률이 하락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경쟁률이 가장 낮은 곳은 5대 1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사회교육이 3.75대 1로 가장 낮았고요. 그 뒤를 바이오 생명공학, 컴퓨터공학, 사회복지와 융합보안공 이런 학과들이 경쟁률이 낮았습니다. 성신여대의 교과 전형에는 수능 최저가 높은 수준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존재하긴 하죠. 그래서 최저를 미충족하는 학생도 있을 거고 또 다른 대학이랑 중복 합격해서 빠져나가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원자 중에서 꽤 많은 비율이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면접이 있는 전형과 면접이 없는 전형으로 나뉘는데요. 면접이 없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경쟁률은 작년보다 조금 올라서 7.93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뷰티 산업학과였는데요. 관련된 학과가 인서울대학에 많이 개설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항상 경쟁률이 높은 편이에요. 그 다음으로 문화예술경영, 바이오생명공, 의류산업, 바이오신약 이런 학과들의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이 중에서 문화예술경영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 대비 경쟁률이 2배가량 오른 학과였습니다. 반대로 경쟁률이 낮은 곳은 국어국문, 컴퓨터공, 프랑스 어문, 경제, 융합보안, 지리학과 같은 곳이었죠. 작년에는 주로 자연계열 학과들이 경쟁률 낮은 순위를 차지했었는데 올해는 국문이나 프랑스 어문, 경제처럼 인문계열 학과들 중에서 경쟁률이 낮은 순위에 있다는 게 눈에 띕니다. 자기주도 인재 전형은 작년 대비 경쟁률이 꽤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 경쟁률은 평균 12.37대 1이었는데요. 학교생활 우수자와 똑같이 뷰티 산업학과의 경쟁률이 가장 높았어요. 그 뒤로 높은 곳은 영문, 심리, 프랑스 어문, 의류산업학과였습니다. 이 중에서 영문은 작년보다 경쟁률이 가장 많이 오른 학과였고요. 프랑스 어문 같은 경우에는 아까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서는 경쟁률이 낮은 5개 학과에 속했었는데 자기주도 인재에서는 경쟁률이 높은 5개 학과에 속해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경쟁률이 낮은 곳은 주로 자연계열 학과들이었습니다. 통계 빅데이터, 컴퓨터공, 수학 핀테크, 한문교육, 융합보안공 이런 곳들이었죠. 바이오 관련 학과들, 자연계열 학과지만 바이오 관련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경쟁률이 높았지만 수리통계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 컴퓨터공 이런 성격의 학과들은 경쟁률이 낮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쟁률조차도 작년보다는 올라간 거예요. 작년에는 3대1, 4대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논술 전형은 소폭 경쟁률이 상승해서 24.99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간호학과나 경영,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법학처럼 선호도가 높은 학과들의 경쟁률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반대로 수학 핀테크, 화학에너지융, 그리고 융합보안공학과처럼 자연계열 학과들의 경쟁률이 낮았죠. 논술 전형인데도 10대 1 정도의 경쟁률밖에 안 된다는 건 매우 낮은 경쟁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건 성신여대 논술이 수능 전에 시험 치러지기도 하고요. 또 여학생들 중에는 자연계열 논술을 좀 꺼리는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연세대학교 전체 경쟁률은 14.62대 1로 작년에 비해서 1.93 상승했습니다. 지원 인원이 5,000명가량이나 늘어났는데요. 주요 전형들 모두 경쟁률이 상승했어요. 교과 전형인 추천형의 상승폭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작년 대비 0.36 정도 올랐는데요. 경쟁률이 높은 5개 학과는 식품영양, 불어불문, 문화인류, 지구시스템과학, 사회환경, 시스템공이었어요. 문화인류학과만 제외하고 나머지 4개 학과는 모두 경쟁률이 오른 곳들입니다. 문화인류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경쟁률이 11.5대 1로 경쟁률이 높았으니까 아주 약간만 하락한 정도죠. 이렇게 경쟁률 높은 학과들을 보면은 자연계열 학과와 인문계열 학과가 섞여 있는데 비교적 학생들에게 선호도가 낮은 학과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경쟁률이 낮은 곳은 경제학부, 사회복지학과, 정치외교학과, 경영학과, 국어국문 순이었습니다. 모두 인문계열 학과였고 경쟁률이 5대 1이 되지 않았었죠. 모집 인원의 5배수까지가 1단계를 통과할 수 있으니까 지원자 모두 면접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일 거예요. 이렇게 경쟁률 5대 1 이하인 곳이 모두 11곳이 있었는데요. 면접 비율이 작년에 비해선 좀 낮아졌지만 그래도 면접 준비를 철저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인 활동 우수형도 작년보다 경쟁률이 올랐습니다.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은 시스템생물학과로 27.6대 1이었고요. 철학과와 생명공학과도 20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 철학과만 인문계열 학과인데 경쟁률이 작년보다 무려 15대 1이나 올랐어요. 이건 아마도 작년 70% 컷이 3.38로 인문계열 중에서 가장 낮게 발표되었던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반대로 경쟁률이 낮은 곳은 시스템 반도체공, 경제, 간호, 언론 홍보, 경영 순이었는데요.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활동 우수형으로 선발하지 않았었죠. 디스플레이 융합공 같은 것도 그렇고요. 이런 학과들의 경쟁률은 시스템 반도체 7.1, 디스플레이 융합 10.5대 1로 평균 경쟁률에 비해 다소 낮았습니다. 그 중에서 시스템 반도체 공의 경쟁률이 특히 더 낮았었는데요. 이건 입결이 매우 높을까봐 겁을 먹은 학생들이 많아서이지 않을까 합니다.
논술 경쟁률도 작년에 비해서 올랐습니다. 연세대는 논술을 수능 전에 치르기 때문에 경쟁률이 많이 높은 편은 아닌데요. 올해는 41.17대 1의 경쟁률을 보였어요. 경쟁률이 높은 곳은 약학, 치의회 같은 메디컬 학과들, 그리고 심리나 경영처럼 선호도가 높은 학과들이었습니다. 수능 전에 시험을 치르지만 경쟁률이 80대 1, 100대 1 이렇게 높았죠. 그럼 반면에 경쟁률이 낮았던 곳은 20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건축공, 사회환경 시스템공, 화학과 화공생명공, 시스템 반도체공 이런 곳들의 경쟁률이 낮았어요. 원래도 자연계열 학과들의 논술 경쟁률이 낮은 편이긴 한데요. 연세대의 수리논술, 과학논술이 까다롭다고 소문이 나 있으니까 학생들이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이화여대의 올해 수시 경쟁률은 작년보다 소폭 상승한 13.45대 1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 경쟁률은 하락했어요. 논술 전형의 경쟁률이 크게 올라서 전체 경쟁률이 상승했습니다. 교과 전형인 고교 추천 전형은 작년 대비 0.8 하락한 4.71대 1의 경쟁률을 보였어요. 경쟁률이 높은 5곳은 식품생명공, 기후에너지시스템공, 건축도시시스템공, 유아교육과 식품영양학과였습니다. 유아교육만 작년에 비해서 경쟁률이 낮아졌고요. 나머지는 작년에 비해 경쟁률이 올랐는데요. 이 외에도 경쟁률이 올라간 학과들은 주로 자연계열 학과들이었습니다. 반면에 건축, 컴퓨터공학 경쟁률이 3대 1로 낮았었고요. 그 외에 사범계열 학과들의 경쟁률이 낮았죠. 사범계열 학과들은 특수교육을 제외한 모든 학과의 경쟁률이 작년에 비해 하락했습니다. 작년 교육학과의 입결이 매우 높게 나왔었거든요. 대체로 1점 중반 정도로 높게 나왔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지원 심리가 크게 하락한 것 같습니다. 이화여대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쟁률도 하락했습니다. 그것도 꽤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약학 전공이나 미래산업약학, 의예과와 같은 메디컬 관련 학과들의 경쟁률이 20대 1 이상으로 높은 편이었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경쟁률이 모두 하락했습니다. 의예과는 작년 33대 1에서 20대 1로 하락했죠. 이런 메디컬 관련 학과들 말고 기후에너지 시스템 학과도 경쟁률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인문과 자연 계열로 나눠서 뽑는데 모두 경쟁률이 높은 편이었어요. 반대로 경쟁률이 낮은 학과들은 5대 1 정도의 경쟁률만 보였습니다. 학과별 경쟁률 차이가 좀 매우 작은데 주로 인문계열 학과들이죠. 또 사범계열 학과들의 경쟁률도 낮았습니다. 사범계열은 교과 전형에서도 종합 전형에서도 경쟁률이 낮은 편에 속했고 작년보다도 경쟁률이 낮아진 학과가 많았습니다. 논술 전형은 경쟁률이 작년에 비해서 매우 크게 상승했는데요. 그건 작년에는 논술로 선발하지 않았던 약학 전공 때문입니다. 5명을 모집하는데 2,446명이나 몰려서 500대 1 가까운 경쟁률이 나왔어요. 약학을 제외하더라도 자연계열 학과들의 경쟁률이 대다수 올랐습니다. 그래서 논술 경쟁률이 높은 곳들도 대부분 자연계열 학과들이었어요. 반대로 인문계열 학과들 경쟁률은 낮은 편이었는데요. 기독교, 사회복지, 사회학과, 문헌정보 이런 곳들은 25대 1 정도의 경쟁률만 보였습니다. 논술 일정이 중앙대, 한양대 이런 곳들과 중복되다 보니까 자연계열에 비해서 경쟁률이 낮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주교대인데요. 전주교대 교직 적성 우수자 전형의 경쟁률은 올랐습니다. 어제 확인했던 공주교대 교직 적성도 경쟁률이 올랐었는데요. 전주교대의 교직 적성은 선발 인원이 줄어들어서 그 영향을 크게 받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현재까지 마감된 2개의 교대 일반 전형 경쟁률은 모두 올랐어요. 반면에 지역인재 전형은 경쟁률이 하락했습니다. 이것도 선발 인원의 변화 때문인 것 같아요. 작년에 비해서 선발 인원이 14명이나 늘어나서 경쟁률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수시 접수를 마감한 대학 중에서 시립대를 제외한 대학들의 경쟁률을 살펴봤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쟁률이 많이 올라간 게 눈에 띄었습니다. 아마 내일 마감할 대학들의 경우에도 학종 경쟁률이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점 참고하시면서 내일 수시 원서 접수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